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사 하나 통해가지고 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얼마 들었느냐? 30만 원. 그게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옛날 같으면 수많은 큰 장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다 그게 올라가 있죠. 지금 뭐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 인베드 시스템을 만든다? 이건 아닌 거죠. 아이디어 필요하면은 퀄키를 가고, 개발에 필요하면 우리 카시테도 지금 만들어지겠죠? 테크샵을 가고, 그리고 펀딩이 필요하면 킥스타터를 가고, 실험이 필요하면 리빙랩을 가고, 500만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5천 불입니다. 그래서 개발 플랫폼이 아이디어 플랫폼 많죠? 개발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생산 플랫폼, 유통 플랫폼. 옛날에는요, 이걸 다 창업한 사람이 했어요. 제가 19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할 때는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던, 논문에 냈던 기술을 구현하는 데 들어간 돈과 시간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전부 다 남들이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데 들어갔어요. 왜냐? 해줄 데가 없어요. 플랫폼이 없고 아웃소싱이 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플랫폼 갖고 없는 건 아웃소싱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거 플랫폼과 혁신이 결합하니까 이 친구가 이 아줌마한테 썸네일 3천만 원. 작년에 제가 206개 회사를 조사해 봤어요. 고도 성장하는 회사하고 성장이 더딘 회사, 성장 자릿수가 한 자릿수인 회사, 두 자릿수인 회사, 세 자릿수인 회사.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사장이 팔방미인인 회사가 잘할 것이냐, 사장이 또라이인 회사가 잘할 것이냐. 조사를 해봤어요. 또라이 회사는 이런 겁니다. 아, 나는 기술 개발밖에 못해. 그리고 난 뭐 딴 건 잘 모르겠으니까 뭐 구매도 나 맡기고 총무도 맡기고 영업도 맡길 거야. 이게 이제 이 또라이들 회사가 하는 길이고, 이 회사는 뭐냐면은 나는 관리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뭐 재무도 잘하고 다 잘하는 회사. 얘들 보고 협력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은 협력해도 거기서 거기인데 얘들은 협력했더니 95점입니다. 요즘 기업이 이렇게 돼서 창업 비용이 급감해버려요. 그래서 물론 소프트화하는 것도 많아요. 사람이 소프트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생태계 창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 나오면 끝내는 거예요. 마무리를.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제가 쌍기역 1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한국의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뭐였어요? 모든 기업가들이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업가가 아닙니다. 내가 돈 벌겠다, 돈 벌게 내가 사업하겠다, 꿈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사꾼이죠. 이 사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이런 거 아닙니다. 꿈이 있어요. 나는 이 꿈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 이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남들과 달라야 되죠. 다르려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꾀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요.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남들하고 다르죠. 남들하고 다른 꿈하고 꾀가 있으면 되느냐? 카이스트 교수님들 중에서도 꿈과 꾀가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은 뭐가 없죠? 이게 없죠? 깡이 있어요. 네, 꿈하고 꾀하고 깡이 있으면 창업을 할 수는 있는데 계속 못해요. 계속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끼, 열정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열정이 나와요. 꿈에 깡만 있으면은 처음 하다가 좀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만둬버려요. 끝까지 밀고 나가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해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되는 사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늘 바뀌고 절반은 아이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 혼자는 못해. 주변하고 협력을 해야 돼.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내가 꼴을 가져야 돼. 이미지, 나의 브랜드. 나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트러스트. 네. 꼭 약속을 지켜야 돼. 당장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제 소위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야, 너 너무 경직돼 있지 않냐? 유연성이 돼. 애질리티. 그래서 이걸 만들 때 꺾기도가 유행한 때가 돼가지고 제가 꺾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꽃이 피는 문화의 꽃이 피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국의 기업가 정신 쌍기업 10개로 오늘 얘기는 마치고 여러분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자, 이성호 씨. 그 중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에 가서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게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국은 좀 다른데, 이스라엘에서 창업해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은 거꾸로입니다. 미국에서 창업에 힘을 키워가지고, 창업 안 하고 창업에 힘을 키워서 중국에 와서 창업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파 창업이 중국 창업에 중요한 한 뿌리를 가지고, 지금 중국의 벤처기업 수가 45만 개가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중국의 GDP가 한국의 몇 배냐면 5배쯤. 그러니까 GDP 차이보다 여기 스타트업 차이가 우리보다 한 3배쯤 벌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 내에서 창업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창업의 핵심이 되는 게 기회, 시장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중국이라는 시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중국 창업이죠. 한국은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될까요? 네. 중국 애들은 중국 시장, 이스라엘은 미국 시장입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4%. 너무 작죠? 한국 시장으로 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덩치 있는 창업을 하려면 미국이나 중국이랑 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스라엘이 잘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유태 자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창업가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유태 기업인들이 한국 스타트업을 끌어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을 잘 이해하고 또 처음부터 우리가 미국 환경을 감안해서 창업한다. 이게 좋은데 굉장히 이게 대해서 토의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미국은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중국은 지금 둘 다가 강한 나라고. 가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또 다르고, 그래서 고려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글로벌 창업 스타트에서 성공한 회사들 많죠. 라인만 하더라도 지금 라인의 기업까지 20조란 가치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일부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넥슨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부분 게임 회사들 국내보다 해외가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이 그러면 가져갈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 이스라엘에 없고 한국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벤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시장 얘기하는 거는 기술은 다 같은 기술로 출발하더라도 어떤 시장과 연결하느냐는 게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대기업과의 협력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고, 그게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자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준신. 질문은 아니고 기업 경영 부동식을 보고 예, 기업 경영 부동식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우리가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아니면 잡스 형님이 경영을 공부하고 창업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잘했잖아요. 이거는 연애학을 몰라도 여러분들 연애 잘하잖아요. 연예학에 학문이 있는 거 알아요? 학문이 있어요, 연예학이라는 거. 근데 그거 열심히 공부한 박사가 연애 잘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가 됩니다. 쉽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경영학 보면 뭐 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굉장히 공부할 과목들이 많아요. 딱 하나를 공부해야 된다는 바로 기업 부동식.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소비자에 제공하는 밸류보다 밸류가 내가 받는 프라이스보다 크고 그리고 내가 투입하는 코스트보다 작을 때 기업은 지속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소비자의 밸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시장 역량이고 그것을 전략이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는 뭐냐, 그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냐, 최소의 비용을 수행하느냐 하는 게 코스트인데 이걸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은 크게 봐서 전략과 조직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동 만약에 본인이 그냥 상황견제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창업 시작하는 거야.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 거야.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디는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견 상태로 하면 창업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창업 휴학을 한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첫째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흥미가 그렇을 것 같구나. 졸업하고 하면 오히려 더 돌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퀴즈 하나 냈죠. 창업에, 벤처 창업에 대학발 창업이 기업발 창업보다 많을 것이다. 맞다? 적다고 생각하네요. 우선 그 창업의 숫자를 보면은 미국 기준의 대학발 창업이 전체 창업의 10%, 90%가 기업발 창업. 그 창업의 90%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조직에서 일하다가 창업한다. 창업의 평균 연령이 미국이 몇이냐? 39세. 한국이 39세.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냐? 미국 20%, 한국 20%. 맞죠? 그러면 80% 실패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40%는 실패하고 40%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60%는 안 망해요. 40% 망하고 60% 안 망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건 20%. 이런 겁니다. 이 수치도 미국과 한국이 똑같아요. 네, 벤처 창업. 우리가 이제 자영업 창업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영업 창업은 3년 만에 한 50%, 업종마다 좀 다르면 대충 한 50% 낳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 창업이 훨씬 자영업보다 덜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은 치킨집 만드는 순간 미래 국가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의 가치를 만들고 벤처는 170억의 플러스를 만들고 국가의 정책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자영업 창업 1년에 100만 창업이에요. 해마다 80에서 100만 사이가 창업. 그거를 다수를 벤처 창업으로 돌릴 수 있는 이게 우리 국가의 제일 큰 문제. 자영업은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은 너무 적어서 고민이죠. 여튼 이게 좀 길어졌지만
우리 창업 문제에 대해서 대학발 창업하고 기업발 창업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대학발 창업은 기회형 창업이 많아요. 새로운 사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SNS라는 개념이 있어요. 갑자기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갑자기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갑자기 PC라는 비즈니스의 개념, 기회가 와. 이런 기회형 창업의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행운의 여신은 뒤통수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 기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왔을 때는 기존의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나 대학에 있는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경험이 좌우하지 않을 때는 누가 뛰어드는 게 유리해요? 학생들입니다.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형 창업은 학생발, 대학발 창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특징이 뭐냐?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의 공통점이 중퇴자. 왜 중퇴했죠?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회형 창업은 때려치우는 게 좋습니다. 때려치우면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대학교 3학년 때라도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온 기회를 놓쳐서 기회가 또 온다면 몰라. 근데 기회형 창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역량형 창업. 기회는 있는 거야.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에서 내가 근육을 키워가지고 남들보다 더 힘을 더 키워가지고 승리합니다. 이런 역량형 창업의 경우에는 기업발 창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90%는 역량형 창업. 이런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하는 게 좋죠. 네, 다음 질문이 동안에 손 들고 하세요. 시험 공부에 대해서. 네? 시험 공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자문을 받거나 이제 한마디로 친구를 보실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으라고 보는 것 같은데 확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창업 연기제도는 시행됐죠? 그건 알죠? 네, 시행된 걸로 알고 네, 됐어요. 창업 연기제도는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풀어가야 되는데 우선 급한불은 뭐냐면은 창업 연기제도로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부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창업하려고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탈피어트 부대에서 그 창업가를 키워내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그런 이스라엘 탈피어트 군대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군에 가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방 아이템. 그리고 내가 창업했을 때 내가 군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엄마들이 군 면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리티컬해요. 그래가지고 창업해서 군 면제 해준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위장 창업이 무지하게 많아질 거예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그 문제는 죽어다 깨어나도 국방부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창업 연기제도 정도 가지고 해서 털을 가지고
우리가 네오위즈의 나성균 대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남의 회사의 연구소로 들어가서 군면제를 받았거든요. 자기 회사는 다른 사람 맡겨놓고 여러분 선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근데 걸려갔지. 하여튼 그런 제도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내가 회사를 창업하고 공개도 올려놓고 내가 딴 데 가서 국민들 받는 그것도 저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공부가 많아서 사이트 일정 문제대가 창업을 했는데 정글이 이렇게 미뤄져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있었는 우리 회사에 우리가 경특한 인정하는 맞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해서 내가 경특받아가지고 저기 군대 안 가면은 한국의 엄마들이 그거는 너무 난리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수련자들이 군대 가지고 지금 강투가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그게 군에 대해서는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 창업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른 질문. 끝났나요 이제? 위에 그런 건 없죠?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시험 들어야 되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은가? 네. 질문 두 분만 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화학 분야에서 화학 산업에서 벤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제가 애둘러서 봤던 창업들은 거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관련 쪽이 많았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회형 창업이요. 그럼 한국에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창업의 기회는 어디나 있죠. 요즘 화학과가 있나? 생물화학과 아닌가요? 화학과 있어요? 옛날에 내가 우리 버거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걸 생물화학과로 막 써가지고 재미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화학공업이 60년대 한국을 이끈 산업입니다. 그때 한국 최고 인재들이 화학공업. 그 다음에 70년대 이제 IT로 갖고 그렇죠. 화학산업이 굉장히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장치산업이고, 그 다음에 그 화학산업이 설비를 유지한 산업이고, 그래서 그 산업의 새로운 기회들이 어디서 주어지고 있냐면 IoT 결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IoT가 결합되면서 그 화학 공정에는 많은 그 시스템 모니터링을 IoT 가지고 하고 시스템 최적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학 산업에서 새로운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 아직 선도주자가 없어요. 포스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창업 벤처를 유치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철강 설비나 화학 설비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투자도 해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일단 기반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희환 씨, 예, 소감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답니다. 너무 외교적인 발언 하셨네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잠깐 메일을 보내왔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 아까 학교에서 기억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선택하기 실패하셨잖아요. 그 2차 실패했는데 2차는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한 혹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노벨상 연구 같은 데 후원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그런 학교들에서 결국 그 과학적 이런 법적들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한두 가지 선택 방법을 써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선택되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의 학계 풍토라는데 우리 한국이 이상하게 선비 전쟁이라는 게 돈 버는 거를 천시하는 풍토가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요. 돈 버는 걸 천시하는 풍토. 속효사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도 이제 순환 과정이 하나죠.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 사람 몸의 순환이 막히면 안 좋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이라는 게 기업에서 돈을 벌었는데 돈은 몽땅 그 사장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느냐? 노조를 만드는 거죠. 너무 다 가져가지 마. 그래서 이제 노조를 만드는 까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 노사관계가 유지되면 좋은데 회사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월급을 올려야 돼. 이번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회사는 적자인데 우리는 더 올려야 돼. 협력업체 우리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순환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냐 우냐 그리고 상장이냐 분배냐 이런 문제들이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늘 우리가 순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학기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